자, 이번 시간은 지수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나 부등식인데,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죠. 어, 자,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첫 번째, 우리 지수 방정식 했을 때처럼, 뭐, 예를 들어가면서 그냥 후딱후딱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요때는 우리가 좀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요거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러니까 위치, 1보다 클 때는, 그 지수가 클수록 크다. 이거죠. 그지? 그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는, 아이고, 잘 써야 되는데. 자,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그때는 지수가 클수록 작다는 거죠. 이번에는 지수가 클수록 작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때는 지수끼리 그냥 부등호 방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이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요거는 부등호 그대로 부등호 그대로 문제의 부등호를 그대로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부등호 반대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인가? 자, 4의 x제곱이랑 뭐 여기 2의 x 마이너스 3제곱이랑 이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죠. 경만 썼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2의 2x제곱이니까 그러면 밑이 같아졌죠? 근데 밑이 지금 현재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때는 자, 지수끼리 비교할 때 방향이 그대로다. 그지? 클수록 큰 값을 갖는다. 왜? 지수함수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요 지수 자리에 있는 값이 클수록 지수 자리에 있는 값이 클수록 그때 함수 값도 커지잖아. 그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그냥 풀면 돼요. 그럼 뭐 답 나왔죠. 뭐 이항하면 바로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겠죠. 요게 자 부등식의 해 됐네. 뭐 또 하나 더 풀어볼까? 뭐 이제 3분의 1에 뭐 2x 마이너스 1제곱하고 3x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9분의 1에 어, x제곱 x제곱을 지수로 갖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번에는 어때? 여기는 이제 3분의 1에, 요거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3분의 1에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2x제곱 승, 이렇게 되는 거죠. 승이 좀 편한 것 같아. 말하기에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3x-1이고, 방향이 바뀌고,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때는 감소하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자, 요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작을수록 어디에서 작을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걸 주의만 하시면 요것만 주의하시면 뭐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거죠. 여기 이걸 1로 넘길게.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자 이걸 1로 넘겼어. 이쪽이 작은 거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런 거는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선생님 이거 잘 못 풀겠어요 하시는 분은 2차 부등식 공부하러 가시면 되고요. 맨날 공부하러 가래 그지? 자 요거 인수분해 하셔서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근 사이였죠. 그러면 x는 자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해를 얻을 수 있겠다. 그죠? 됐나요? 어, 뭐 어렵지 않죠? 그지?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밑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밑을 이제 쉽게 갖게 해주는데, 뭐, 그러니까 밑이 2고 여기는 3이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거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2에, 로그 2의 3제곱에 요 곱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밑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이건 뭐, 방정식 할 때도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자,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이제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그 방정식에서는 지수 방정식에서는 밑이 1이 아닌 경우랑 1인 경우랑 그리고 이제 특이 케이스로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것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이걸 신경 써주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쓸 거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경우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 나눌 거다. 밑이 1인 경우도 할 거고 그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밑이 1인 경우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요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요렇게 분류해서 푼다 이거야. 요걸로 분류해서 이렇게 분류하여 푼다.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시겠죠? 이렇게 분류하여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지수부등식이니까 우리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지금 실수 들어갈 거잖아요. 실수. x 이제 모든 실수. x가 모든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밑이 양수인 경우만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밑은 다 항상 양수로 줄 거야. 알겠죠? 밑은 항상 양수로 줄 거니까 밑의 범위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알겠죠? 이거 밑기라고 써 있는 것 같다? 밑이 1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밑기라고 써 있는 것 같네. 그지?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부등식 요런 걸 풀어보자. x의 3-x제곱이 어, x의 2x-15승보다 작다. 이렇게 좀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져. 왜냐면 글씨를 못 써가지고 미안해요. 자, 요것을 풀어라. 근데 단, x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지금 현재는 밑이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첫 번째, 밑이 1인 경우, 이렇게 1인 경우. 자, 요거일 때는 어떤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좌변은 1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우변은 1에 요거 뭔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제곱? 아니, 마이너스 13제곱. 그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틀렸죠. 모순이죠. 성립하지 않음. 성립 X. 그죠? 그러니까 요거 1은 근이 될 수 없다. 됐나요? 여긴 1이고 요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더 크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없고, x가 1은 해가 될 수 없고, 자,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밑이 현재 1보다 크니까 요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지? 3-x랑 자, 2x-15를 비교하는데 부등호 방향 그대로 비교를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이 항에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3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8이군요. 미안해요. 자,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보다 클 때 6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공통범위 찾는 거야. 그죠?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보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x가 6보다 크다.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보면, 그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여기는 3-x랑 2x-15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걸 조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항을 했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항을 했어.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요 범위 안에서 요걸 만족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 그러면 따라서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세 번째 경우에서는 이게 답이 아니라 알겠죠? 이거 공통범위 찾는 거예요. 그지? 이 공통범위 찾는 거는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수학상에 있는 부등식 하러 가시면 되고요. 알겠죠? 어,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이제 어때? 1, 2에서 얘는 경우를 나눠서 분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해주는 거죠. 합해주는 거라고. 합집합하는 거야. 합집합.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냐? 자, x가 0과 1 사이 또는 x가 6보다 크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해가 되겠다. 이게 답이죠. 됐나요? 음,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네. 자,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수 자리에 1차식이 있는 것만 했으니까, 지수 자리에 2차식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2차 부등식도 푸는 거 한번 해보면 좋으니까. 자, x에, 어, 밑에도 2차 들어가는 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보이네요. 밑에 1차식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없네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x의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x의 3x제곱 요런 거. 자, 단 마찬가지 여기서도 x가 0보다 크다 요런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는 뭐부터 한다? x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 자, 그럼 1 넣을게요. 1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요렇게 되고, 여긴 1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성립. 따라서, x는 1, 요거 해가 되는 거죠. 그지? 요거 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가 1보다 클 때 이걸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를 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이항을 했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두근 사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다인데 1보다 클 때잖아. 요거일 때 요거죠. 따라서 이때는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x가 0과 1 사이일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때는, 자, 여기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방향 바꿔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진행이 될 거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 방향만 바뀐 거잖아. 그죠? 방향만 바뀐 거니까 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런 범위에서 얘를 만족하는 거 이거 공통범위 없죠. 여기는 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요 세 번째 거는 해 없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에 의해서 1, 2, 3에 의해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나요? 1 포함이고 얘 범위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다. 이런 거죠. 됐나요? 오케이. 됐죠? 위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했어. 그리고 지수 방정식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세 번째 뭐 했어? 치환을 하는 것. 자,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치환을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환, 아이고, 치환해야 하는 경우, 치환하는 경우. 이게 딱 보면은 앞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이걸 보자마자 이건 치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됐나요? 네, 치환을 하면 되는군요. 자, 치환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치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환을 하면 뭐 하라고 했어? 치환하면 범위, 새로운 변수의 범위를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가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9의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7이 0보다 작다. 자, 요런 걸 풀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치환해야 되겠지? 자, 치환합시다. 자, 3의 x제곱을 치환했어. 0보다 크다라는 새로운 범위를 찾아주고요. 요거 중요한 거지.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 t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12t 플러스 27 요렇게 요런 거 바꾸는 거 잘 안 되면은 앞에 공부를 하러 가셔야 된다고 했어. 여기는 지수 법칙.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t 마이너스 9랑 t 마이너스 3 요렇게 되죠? 됐나요? 그럼 t는 3하고 9 사이 이렇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 이 범위 안에 얘가 다 들어가죠. 그지? 포함 관계 성립하죠? 따라서 t의 범위는 요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요게 답이야. 답이 아니라 요게 t의 범위야. 그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이거 이렇게 보는 거죠. 0이고 3하고 9니까. 그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3하고 9 사이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t가 원래 이거였으니까 자, 원래대로 돌아가. 3의 x제곱이 자, 3하고 9 사이니까 자, x의 범위는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요거 지수 1이고 요거 지수 2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답이 되겠다. 그치? 자, 여기 답. 됐나요? 자,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큰 것 같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음, t를 2분의 1의 x제곱으로 해서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 0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요 새로운 범위 찾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한 걸 쓰고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0보다 큰 것 같다. 자,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 바깥 부분이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거니까 얘만 되는 거죠. 얘만 되는 거죠. 이건 안 돼. 그죠? 이해되시죠? 이건 안 돼. 자, 이거 지금 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건 부등식이 안 되는 거니까 수학상에서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알겠죠? 어. 자, 그러면 t를 다시 써. 자, 2분의 1의 x제곱이야. 그리고 여기는 4예요. 그러면 4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죠? 그러니까 x랑 마이너스 2랑 비교하는데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밑이 0과 1 사이니까. 자,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됐죠? 요게 최종적인 답.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습니다. 요건 그러면 지우고요. 여기까지 다 지울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뭐 할 거냐? 네 번째. 자, 네 번째 상황인데요. 네 번째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
그런 거 배운 거 있죠? 자, 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부등식이니까 부등식 문제에서 자, 해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지? 우리 예전에 그 수학상에서 수학상을 생각을 해봐. 수학상에서 자, 부등식의 해는 결국에 얘 부등식의 해 같은 경우는 범위로 나오는데 그 경계값이 방정식의 근이다. 그지? 경계값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어, 생각을 했어야 됐잖아. 그럼 요걸 좀 생각을 해주면 문제 풀 때 좀 쉽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있어. 4의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뭐냐 플러스 2b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요것의 해가 이렇게 주어졌어.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대. 요렇게 쓸까? 너무 이렇게 갔는데요. 자, 옆으로 옮기고 요렇게 옮기자. 자, 요것의 해가 이렇대. 자, 요거 일 때. 자, 물론 A하고 B 값 구하는 거겠죠? 자, A는 얼마고 B 값은 얼마고 요런 걸 구해달라. 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생각하는 거지. 또 이 수학상에서 배웠던 요것도 있지만 지수 방정식에서도 이런 해가 나오면 이제 방정식의 근이면 방정식의 근은 이 방정식의 근은 요걸 치환한 방정식에서의 근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일단 치환을 하겠지. 2의 x제곱을 아이고 t라고 치환을 했을 거고 그거는 0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 요 범위까지 찾아주시고 이거를 해를 바꿀 거 아니야. t에 이게 방정식 할 때랑 똑같아요. t제곱 마이너스 4at 플러스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요것의 해가 어떤 거냐면 자, 밑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죠? 1과 2잖아. 요거의 범위를 찾는 거야. 2의 x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x가 1하고 3 사이니까 자, 2의 1제곱하고 2의 3제곱 사이 요렇게 된단 말이지. 요게 t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것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t의 범위가 2하고 2의 1제곱하고 2의 세제곱 사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2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2의 3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야. 그냥 해를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 수학상에서 배운 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지. 요 위의 내용은 우리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 그죠?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를 이제 치환했을 때의 해의 모양을 생각하는 거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요 다음부터는 경계값이 방정식의 근이다 했잖아. 요 경계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근과 계수. 그지? 이래요? 여기서 뭘 생각하자고? 이런 거야? t제곱 마이너스 4at 플러스 2b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 2랑 2의 세제곱이 된다 이거지.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면 4a가 2 플러스 2의 세제곱 8 그죠? 따라서 a는 2분의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2b는 자 2 곱하기 8이니까
자, b는 8이라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다 구했다. A하고 B 다 구했다. 이런 식인 거지, 그냥.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 과정,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안 되면, 요건 수학상이고, 그죠? 수학상으로 가는 거고, 요거, 부등식의 내용이고, 자, 여기서 여기 과정 모르겠으면은, 요거는 앞에 이제 지수방정식 있죠? 지수방정식 할 때, 치환하는 경우 있죠? 그거 다시 잘 보고 오세요. 치환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는 치환하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있지. 지수방정식의 선생님이 네 번째로 이제 알려준 거. 그 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치환했을 때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치환했을 때의 해의 모양. 요거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요 밑에가 잘 안 되면은 그건 수학상에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지수방정식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요게, 똑같이 지수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 라는 거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학상에서도 했던 거, 2차 부등식에서도 했던 거. 항상 성립하는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거 있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수 부등식 여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치환을 하게 되면 그때의 해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냐면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성립하게 되려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에서? 수학상에서 했던 내용.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조건을 그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찾는다. 이게 방법이었잖아.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뭐 이런 거 있을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그거 생각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했던 거. 그때는 이제 그래프 그렸죠. 그런 다음에 그것의 조건을 찾았죠. 뭔데? 뭐 판별식을 하든 뭘 했잖아. 그죠? 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의 분리 이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프 그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다음이 성립한대. 9에 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자, 그리고 플러스 5k 마이너스 6 이렇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이것이 성립하도록 요것이 자, 하도록 하는 누구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k의 m 요거는 최소값 할 때 m으로 소문자 m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치환부터 해야 되겠죠. 어쨌든 부등식 풀 때는 치환을 해야 되니까 치환을 할 거야. 그럼 3의 x제곱이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고 요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가 이러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럼 뭐야? t가 0보다 클 때 다음 치환하는 식이 성립한다로 문제가 바뀌는 거라고. 알겠죠? 치환을 하게 되면 내용이 바뀌잖아. 이 근의 모양도 바뀌고 근도 바뀌고 그죠? 요런 조건도 바뀌는 거죠. 지금 조건이 바뀌니까 그죠? 자, 써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326t 플러스 5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이 성립을 하는 거야. 언제? t가 0보다 클 때 이것이 성립한다 이거야. t가 0보다 클 때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의 형태가 보면 봐봐요. 아래로 볼록한데
자, 아래로 볼록한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 축은 3이라는 거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 변형 한번 해보면 t-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5k 여기 9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거 바꾸는 거는 어디서 공부하라고? 수학상의 2차 함수 표준형 바꾸는 거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축이 여기가 3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값이라고? 요거는 t 값이야, t 값. 요게 이제 t 값이야. 요걸로 할게요. 여기가 t 값. 그죠? 그러면 어떻게? 0보다 클 때라고 했죠? 그러면 t가 0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0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때보다 클 때니까 여기는 빼고 이 부분의 그래프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왜 이렇게 진짜 안 그려지? 아, 네, 어쨌든. 자, 이 부분의 그래프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X축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X축 파란색으로 할까? X축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거나 혹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거나 그죠? 만나거나 아래쪽에 있거나죠. 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t가 3일 때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그 뭐냐 그 판별식으로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그랬죠? 그래프를 그려서 조건을 찾는다는 건 맨날 판별식만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지금 X축이 여기 있건 X축이 아니라 T축이야. 이거 T축. 빨간 이거 T축이야. T축. T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이 함수값이 전부 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때의 최소값, 즉 3일 때의 함수값 있죠. 3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인데 그 녀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보여주잖아, 그지? 알겠죠?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야? t축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t축. 그죠? t축. t축이 이렇게 즉 이때의 함수값. 요거. 자, t가 3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t가 3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래프가 항상 t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만약 이 범위가 좀 그러니까 요 문제 만약에 이게 식이 이거 여기서 만약에 치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일 수도 있잖아요. 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로 그러면 이제 t 플러스 3의 제곱에 뭐 플러스 5k 여기 마이너스 6이었는데 마이너스 15 이렇게 똑같이 이런 형태거든. 그럼 얘는 그래프를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한데 아이고 이 그림. 자 아래로 볼록한데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거든. t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죠? 여기 t 값이야 요거. 그죠? 자 그러면 t가 0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t 값 0일 때 그 0보다 큰 부분은 요거보다 크거나 클 때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만 생기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t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지? t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0일 때의 함수값이 0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지. 되나요? 그지? 이때는 왜냐면 요 왼쪽은 상관없다고. 왼쪽은 우리가 그래프를 볼 게 아니니까 그래프는 빨간 것만 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만나도 상관없어. 여기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어. 0보다 큰 구간에서만 0보다 크면 돼. 그죠?
0보다 큰 거는 0보다 큰 거 같다.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때는 t가 0일 때의 어, 함수값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좀 해주면 되는 거죠. 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 조건이 어떻게 만족을 하면 이 문제 이 부등식의 내용을 성립할까? 이 조건을 성립할까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 괜찮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요거는 이제 어, 번외로 참고로 한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다른 걸 보여드린 거니까. 자, 그러면 t가 3일 때 함수값은 t3 넣어요. 그럼 요게 5k-15가 되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면 돼. 따라서 k는 요거 2항하고 나누면 되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성립하면 되는 거죠.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 정답은 이게 아니구나. k의 범위가 이러하니까 답은 최소값 구하는 거죠. 답은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요거 최소값, k의 최소값은 3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매번 얘기하지만, 수학 1을 하면서 수 1을 지금 하고 있지만, 문제가 안 풀린다. 선생님 배운 게 없는데요?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하시는 거 있잖아요.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하면 다 수학 상이야. 수학 상이나 수학 하나. 어? 뭐,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니까, 선생님 배운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거를 공부를 덜 했구나. 1학년 거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